IT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IT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상 속 IT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쨌든 3월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해도 빨리 저물고 빨리 뜨고 하는 것 같네요. 네, 녹음하는 시간이 지금 저녁 때다 보니까 갑자기 날씨 얘기를 좀 하겠는데 어쨌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맘스터치 이야기 제가 준비를 좀 했어요. 그 햄버거를 드시는 분들 중에서는 버거킹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롯데리아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해성처럼 등장했던 맘스터치를 좋아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맘스터치에서 이번에 NFT를 출시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 기사가 매일 나와요. 거의 뭐 매일같이 어떤 회사가 어디하고 제휴를 맺었다, 어디하고 제휴를 맺었다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회사가 플레이뎁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메타버스 중에 그 에버랜드가 플라이뎁이랑 제휴를 맺었다는 얘기도 들려드렸었거든요. 그 몇 달 전에는 한컴이 또 제휴를 맺었었어요. 이렇게 제휴를 맺은 것만 보더라도 올해 안에 꽤 많은 것들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 플레이뎁은 한번 날 잡고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관련되신 분 아는 분들 계시면은 한번 출연해 주시면 제가 인터뷰도 따도록 하고요. 자, 우선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언론에 노출된 내용 자체가 적어요. 한 세 줄밖에 안 나왔어요. 플레이뎁의 NFT와 메타버스 기술을 접목시켜서 맘스터치 디지털 콘텐츠 개발을 위한 협업을 진행한다.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 갖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측을 좀 해봅니다. 어떤 예측이냐? 작년 11월 1일에 미국 맥도날드에서요. 인기 메뉴였다라고 하는 맥립 이거를 재출시를 하면서 추첨을 했고 NFT를 증정을 했어요. 보통 이런 거 트위터를 통해서 추첨을 하죠. 11월 1일부터 7일까지 맥도날드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고 리트윗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줬던 겁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버거킹 같은 경우에는 NFT 3개 조각을 모으게 되면은 1년 동안 와퍼 무료 증정이 담긴 네 번째 NFT를 받을 수 있어요. 누구나 주는 건 아니고 보통 이제 리빌되고 나면 열었었을 때 조각을 좀 맞추는 것처럼 뽑기니까 그거에 대해 해당하는 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 맥도날드 트위터예요. 보게 되면 이런 거 진행했다는 거 나오는 거고 돌려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맥립이 한 바퀴 돌면서 황금색으로 지금 오디오 클립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유튜브 통해서 잠깐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걸로 끝인 거죠. NFT라는 게 화려한 건 아니잖아요. 이 정도면 화려하긴 하다. 한 바퀴 돌아가는 영상을 보여주는 거니까. 2021년도 11월 1일에 올라왔던 내용입니다. 이와 유사한 방법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NFT도 뭐 이런 거 받아들이는 죄송합니다. 맘스터치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 받아들이는데 빠르지 않은 기업은 아니거든요. NFT 이전에도 디지털 컨텐츠 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꽤 빨리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 예상에는 보물찾기 형태로 나오게 되지 않나 생각해보게 되네요. 자, 바로 이야기 들어가죠. 두 번째 입니다. 또 SNS에 대한 이야기인데 최근에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을 벗어나려는 셀럽들의 움직임이 꽤 있어요. 이 중에서 제일 먼저 움직인 게 누군지 기억나시죠? 바로 퇴출당했던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물러나게 되면서 그 얘기를 썼죠. 진짜 소셜을 보여주겠다. 그 진짜 소셜 중에 하나가 트루 소셜즈. 이거를 만들어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노출이 됐었는데 뭐 그 다음에는 잘 쓰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든지 아니라든지 나온 내용은 별로 없긴 했었어요. 자, 어쨌든 이거를 만들었었는데 오늘은 일론 머스크에 대한 얘기입니다. 또 일론 머스크 형님께서 한마디 하셨죠. 뭐 언제든지 언론을 통해서 이슈가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트위터를 통해 툭 던지면 사람들이 보고 댓글을 다니까 그거 보고 가는 건데 최근에 또 프로필 바꾸셨더라고요. 자, 이렇게 올렸어요. 이 글이 올라오기 전에 뭐라고 올랐었냐면은 그 트위터가 괜찮냐 뭐 이런 얘기를 한번 던지고 난 다음에 투표까지 진행한 겁니다. 트위터가 표현의 자유를 엄격하게 준수하냐라는 물음이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70% 정도가 아니라고 답을 했어요. 물론 또 앨런 머스크가 그 댓글로 뭐라고 달았었냐면은 신중하게 답해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할까? 라는 얘기를 트윗에다가 또 툭 던졌었는데 그 얘기를 보고 나서 사람들이 밑에 댓글을 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트위터를 네가 사버려라. 만들면 되지.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앨런 머스크도 조금씩 시동을 좀 걸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냐면은 작년 11월에 테슬라 지분 10% 매도를 할까? 라는 질문을 던졌었을 때 트위터에서 사람들이 에이, 진짜? 부자가? 그래 매도해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매도했잖아요. 세금 내려고 하는 거였긴 했었지만 자, 이런 만큼 뭔가 말을 던질 때마다 우리 파산했어요 라고 했었을 때 테슬라 주가 쫙 빠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발 앨런 머스크 입단속 좀 해달라 라는 주주들의 요청이 트위터나 이런 걸 통해 있기도 했었죠. 이것 때문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소송까지 걸렸었어요. 말 한마디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거 제재 대상이다 벌금 내라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하고 싶은 말을 안 할 사람은 아니죠.
근데 이 정도까지 했다라는 거는 그동안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더 쌓여 있을까? 이것도 좀 보게 됩니다. 과연 별도로 만들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트위터를 별도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들은. 만약에 만들게 된다면 어떤 형태가 될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요즘에 웹 3.0이라고 하는 이슈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제 탈중앙 조직에 대한 것들. 그렇다면 지금 앨런 머스크가 이런 식으로 투표를 하는 것들도 거버넌스를 만들어내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특정 코인을 가지거나 특정 뭐 NFT라든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만들고 있는 SNS에 들어와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게 맞다라고 한다면 앨런 머스크가 너무나 사랑하는 도지코인이 쓰이게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살짝 해보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나중에 진행되는 걸 보시죠. 어쨌든 트위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다 라는 움직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친했던 잭도시도 그만뒀잖아요 지금요. 네, 마지막 얘기 하나 드릴게요. 계속해서 오늘은 뭐 메타버스, NFT 이런 이야기만 드리긴 했는데 요즘 뉴스거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SK코인이 출시된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안에 SK코인 으은 아니고 스코인이라고 해야 될까 이거. 자, SK 계열사 중에 SK 스퀘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거 미국의 스퀘어랑 다른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하는 일은 투자 전문이에요.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 암호화폐 발행을 하겠어 라면서 이슈가 됐었었는데 제가 조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데드라인이 정해졌어요. 올해 안에 출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태스크포스라고 그러죠. TF가 가동된 상태입니다. 그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암호화폐 거래소죠. 코빗에 837억 원을 투자했었어요. 그래서 35% 정도의 지분을 인수를 했고 SK텔레콤은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SK 스퀘어가 투자한 회사를 보게 되면 11번가가 있고 자회사로 갖고 있는 거죠. 티맵 모빌리티가 있고 웨이브가 있고 SK 플래닛이 있어요. 그리고 SK에는 뭐가 있냐면 메타버스 플랫폼인 이프렌드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다고 한다면 SK코인이 출시되면 어디다 쓰는데 이런 데 쓰는 겁니다. 11번가의 포인트를 지금도 이제 KT 실업 이런 것들을 코인으로 대체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팀앤 모빌리티를 탈 때마다 적립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이걸 갖다가 또 웨이브에서 영화를 보거나 뭐 영화에서 좋아요를 누른다라든지 참여했었을 때 코인을 또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한 확보가 되어 있다라는 것들 사용처가 많다라는 게 장점일 겁니다. 근데 지금 언론을 보다 보니까 대기업 계열사 최초다라는 기사들도 있기는 한데 그건 아니죠. 카카오가 있잖아요. 카카오는 이미 계열사를 통해서 클레이를 오래전에 출시를 했었죠. 물론 이제 사용하는 폭을 막 일상 속에서 늘리는 건 아니에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통해서 링크라는 이름의 코인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움직임으로 카카오도 한번 칼을 빼듣지 않을까? 라는 생각 들기도 하고 이거 움직임 보는 것도 보는 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잖아. 암호화폐 쪽에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면은 역시 정부 규제입니다. 지금 디지털 자산에 대한 거래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거에 대한 것들하고 하나가 더 있어요. 암호화폐라고 하면 좀 골치 아파지는 게 이거 암호화폐 지갑이 있어야 되고 환전을 해야 되고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골치가 아프죠. 바로 이 일반인의 접근이 어렵다는 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낼지 또 궁금해집니다. 오늘 IT에 대한 이야기들 세 가지 소식이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메타버스, NFT, 암호화폐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리게 됐는데 첫 번째는 SK 코인이 출시된다는 얘기 마지막 들려드린 거 기억하시고요. 앨런 머스크가 SNS 새로 만들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맘스터치가 NFT를 출시했는데 이게 어떻게 출시될지 관련 해설 잠깐 드렸습니다. 내용 괜찮으셨으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클레이 F클럽도 그렇고 관련되신 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꽤 많으신데요.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좋은 소식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일상 IT였습니다.